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 한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젠텍의 이 매출을 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휴마시스 때문이죠. 휴마시스가 지금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거랑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차이가 있는 거는 이 이제 단기 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요거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수젠텍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때문에 사실 순이익 부분은 적자로 나와 있을 거거든요, 장부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매출과 영업이익만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은 287.8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194.7억이에요. 누적입니다. 누적. 기준이 누적이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누적인데, 자, 이제 4분기 실적을 정말 보수적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물론 뭐 80억 어떻게 나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3분기 때는 여러분들 시장이 아예 빗나갔잖아요. 아예 빗나갔어요. 아예 빗나갔는데도 40억이 나왔습니다. 40억이 나왔는데, 그 항원 시장으로 해서 독일 시장 뚫고 뭐 다이아시스 얘기도 나왔는데, 그 40억보다 두 배도 안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대규모 공시가 있었잖아요. 그 공시라고 보다는 주문이 있었잖아요. 뭐 PO도 계속 있었고, 수젠텍이 사실 좀 굉장히 답답한 이유는 이 주문서 방식, PO 방식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시가 안 나오고, 공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실적이 좋지 않아. 이렇게 호황인데,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나와,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일단은 이 독일에 나갔던 거, 러시아에 나갔던 거, 그 다음에 지금 요건 뭐 항원 가격들도 좀 이런 것들이 돌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항원 가격이 요거 이제 진단 키트가 25키트에 지금 뭐 43만원 할인해서 35만원 이렇게 막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는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물론 나가는 그거마다 다르고 공급 가액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다른 데서는 뭐 120억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80억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3분기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시면 287.8에 194예요. 194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누가 봐도 영업이익이 이제 300억이고 200억이라고 그냥 위안 상위로 좀 비교하기 쉽게 해보면은 한 66% 정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4분의 1로 계산했습니다. 왜? 4분기 때가 매출이 박살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4분의 1로 잡아가지고, 자, 예상 매출이 80억이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은 4로 나눠가지고 20억으로 그냥 때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좀 보게 됐을 더하는 거죠. 자, 80억을 더하면 연간 매출액이 287에서 80억을 더하니까 367.8억이고요. 100억 원을 더하면 당연히 이거 하나 좀 틀렸는데 요거 이제 7이죠. 7. 자,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요것도 뭐 계산이 살짝은 틀릴 수가 있죠. 이제 산수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5억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요거보다 5억만 높으면 되니까 219.8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리고 작년 매출은 연간 보고서 보시면 나오죠? 거기 보시면 매출이 38.4억이었고, 작년 연간이익은,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9.6억이에요. 그래서 직전 사업 연도에 이렇게 넣어줬고, 그다음 당해 사업 용도 80억 기준입니다. 8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한 금액이 요거에서 요거 빼면 요게 나오고, 요거에서 요거 빼면 요게 나오겠죠? 그래서, 매출은 329억 원이 플러스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84.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감 비율은 957%, 똑같이 흑자 전환이에요. 자, 그러면 휴마시스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휴마시스 보세요. 똑같죠? 제가 요거 일부러 플랫폼 맞췄는데, 자, 보시면 직접 사업 연도에서 이만큼 늘었잖아요.
물론 얘는 직접 사온 연도가 더 높기는 했어요. 수젠텍보다. 왜냐면 38이기 때문에. 그래도 증감 비율로 보면 요거 403이죠. 요거 957이에요. 휴마시스 지금 시간의 상위에요. 물론 다음 거래일에 얼마나 슈팅이 강하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슈팅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시간에서 일단 붙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근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실적이 나왔을 때 저는 보합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2, 3%를 잡았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다만 이게 이렇게 안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분명 지금 수젠텍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게시판이 시끄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는 3분기 때랑 마찬가지로 얘 실적 진짜 좋은 거 맞아? 피오 방식이니까 불안해. 나는 실적 보고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실적이 나왔다. 그럼 매수세가 붙죠. 왜 안 붙겠어요? 지금 진단주들이 2분기부터 무너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죠? 2분기 이후부터 진단키트는 끝날 거야. 끝날 거야. 더 이상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 거야. 이게 많았거든요. 그게 많았는데 현실은 어떻죠? 휴마시스 잘 나고 시즌 지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SD 바이오센서 비상장이긴 하지만 계속 날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엑세스 바이오 실적 안 까봐도 돼요. 공시로만 일단 엄청나게 날아갔어요. 뭐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뭐 랩지도 저번 분기보단 좋아요. 주담 통화했죠. 뭐 PCL도 좋죠. 그러니까 지금 진단들 중에서 저번보다 떨어진 종목이 과연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수젠텍 마이너스 70% 이상이죠. 랩지도 비슷하지 않나요? 뭐 DNA 링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각각의 FDA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고 많은 그런 변수들이 있는 거지만 실적만 놓고 보자고요. CGN에 대한 그런 실적만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또 그 얘기하죠. 진단주들 뭐 얼마나 갈지 몰라. 코로나 지금 끝나가. 백신 나왔어. 끝났어. 요런 얘기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면 수젠텍은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도 있는데 결핵도 있고 알러지도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결핵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분기 안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주담도 그렇게 받았고 뭐 다들 오늘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 오리온에서 뭐 2월 6일까지 뭐 최종 심의하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 안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 안 되기가 어려운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고요. K바이오 유럽 북미 진출 확대, 백신 출시 후 진단 수요 더 늘어. 이게 키워드 보이시죠? 더 늘어입니다. 백신 출시 후 박살 난다면서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있으면 진단키트는 보완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수젠텍 중앙체 딱 키워드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 왜 들어가 있겠어요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유럽 쪽 보시면은 굉장히 뭐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계속적으로 관심이 나온다라는 거. 중앙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자 코로나 집단 감염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항체로 가면 수젠텍이 대장이에요. 수젠텍 항체 검사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 항체로 가면은 그 수젠텍이 대빵입니다. 왜냐면 FDA 받았지. 그 다음에 FDA 받았죠. 그 다음 CE 받았죠. 그 다음 브라질, 러시아 다 받았죠. WHO 지금 하고 있어요. 항원도 마찬가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정부가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심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뭐 mRNA로 했을 때 이제 중앙체로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질적으로 FDA EUA를 받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앙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적은데 사실 FDA가 진행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C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돼 있는 거예요. 뭐 지금 혹여나 뭐 C 인증은 그냥 개나 소나 받는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C 인증이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거기 받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있는 거죠. 그게 그냥 막 하는 거면은 누가 그거 인증을 한 거 갖다가 제품이 나가 있어요. 수젠텍도 보세요. C 인증을 받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제품이 나갔잖아요. 그게 물론 지금 이제 각 국가마다 다시 한 번씩 뭔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방송에서도 영상을 찍었지만 지금 변이가 그 집단 확산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집단 확산에 대한 게 있어요. 게다가
정부에서도 이미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정부 변이 바이러스로 3, 4월 4차 대유행 가능성 배제 못해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변이 감염 확산 이런 것들 첫 집단 감염 확산은 시간 문제. 게다가 뭐죠? 백신이 남아공에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개량 백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상관없으면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올 겨울 가을쯤이었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치면은 보세요. 지금 백신 논란 지속, 스위스 승인 보류,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변이용 차세대 백신 가을까지 생산. 가을까지면요 이게 9월 10월인데 벌써 몇 개월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근데 시제는 벌써 변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키트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키트가 대응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면은 이 말대로 변이가 나오고 있으면 키트로 다시 와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키트는 계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뭐 진단 키트가 당장 끝나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수급은 올게. 물론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친환경이나 그런 데 가 있죠. 걔네들이 항상 계속 올라가지는 못할 거잖아요. 분명 조정이라는 게 나올 것이고, 요번에도 조정 날 때 한번 수급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진짜 말한 것처럼 수출 물량 잘 나온 거래, 알겠어. 근데 진짜 그래서 잘 나왔어? 실적 잘 나왔어? 이걸 물어보는 거죠. 왜? 지금 경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초반보단 가격이 다운돼. 그 당연한 거예요. 시장이 이제 처음에 초기에 했을 때는 초기가 이제 뭐 약간 독과점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나 이런 단가가 높겠죠. 하지만 생산자가 많아지고 공급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평균 단가가 가격 라인이 내려가지만 일정 라인 이하로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던 게 폴리실리콘이잖아요. 폴리실리콘에서 다 망했잖아요. 근데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이고 그거는 조율이 가능한 거지만 이건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킨 게임을 할 수가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미약품이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왜? 먹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치 소장이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죠. 앤소니 파우치 소장이 또 이런 재감염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남아공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뭐 백신 접종 높으면은 지금 뭐 중앙체 왜 이게 안 나오냐 하는데 지금 백신이 애초에 유통이 얼마 안 됐습니다. 유통이 좀 돼야지 이제 중앙체가 되고 이제 막 2차 접종 받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접종이 되고 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중앙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시기적으로는 조금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오늘 다들 보셨을 거예요. 지금 초읽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핵 제가 계속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수젠텍은 뭐 말씀드렸어요? 포스트 플러스 코로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위치 바뀌었네요. 그래서 코로나로도 이미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슈 제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지금 요거 보시면은 초읽기 그 다음에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리온이 노리고 있는 건 160 규모에 달한 거예요. 이 규모를 뚫는 거에 뭘 선택했냐면 수젠텍의 결핵을 선택을 했다는,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은 충분히 요 시장의 그 초입 부분을 뚫을 수 있을 거야예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업 사업을 하고 처업 그 라인을 뚫는데 이미 오리온 요번에 그 되게 잘 팔아가지고 오리온 그 실적 같은 거 많이 회복이 됐죠. 이제 다시 회복이 됐는데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뚫는 거가 제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수젠텍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될 만한 거기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 결핵도 임박이 됐고 지금 보시면은 뭐 이제 오는 6일까지 홀딩스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보시면 이번 승인은 걸림돌이 없어 별다른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국영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게 안 되지가 않으면 결국엔 이거 되고 나면 이제 임상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WHO나 이런 거 대응하겠죠. 아직은 이거 확인 중이다라고 저번에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엔 당연히 대응을 하겠죠. 그럼 이게 판매가 되면서 이 앞으로 시장 뭐 로열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결핵시장 정말 커요. 정말 큰데
그 부분에서 오리온이랑 같이 되면은 영업 얼마나 잘하겠어요. 유통 얼마나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지금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모멘텀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분명 불안해 하시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왜 주가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시수학 차트도 보여드리고 급등하는 차트들 다 위지역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이게 시작이 되고 나면은 지나거나 와 이때 왜 못 잡았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슈가 있고 날아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수젠텍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가시화가 된 그런 이슈가 지금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그 와중에서도 하나씩은 뭔가 삐끗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임박한 것들은 사실은 꺾이기보다는 끌고 가질 만한 이슈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적을 베이스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실적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것처럼 80억보다만 밑만 아니라면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밑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아까 말한 그렇게 나올 것이고 그 이상으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를 쳐놓은 상황에서 이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잔류해 있는 수젠텍을 과연 매수세가 안 들어올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 세계 최초고, 이 혈액으로 했을 때는 사전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객담이랑 같이 가요. 그러면은 아마 초기 검사를 요거 혈액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경과 본 다음에 이제 객담으로도 한번 또 볼 거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도 보는 그런 흐름들로 움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분명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핵시장 굉장히 좋고, 알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러지도 지금 약간 코로나, 지금 당장 돈 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됐을 때 당연히 알러지도 40여 종인 거를 100여 종까지 늘렸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신이 나오더라도 진단의 수요가 계속된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소 약간의 그런 코로나에 대한 지금 이런 세계적인 현황이 소폭은 좀 완화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만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변이에 대한 우려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방역은 결국에 정부에서도 하겠지만 사람이 한다라는 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방역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1억 명이 넘게 걸린 이 코로나가 물론 빨리 잡혀야겠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잡혀야 되겠지만 과연 그게 될까? 라는 물음표가 생겼을 때는 지금 당장은 아니야 라는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 적어도 1분기, 2분기 정도 유지가 됐을 때 지금 이 진단이라는 시장도 같이 겸하고 있는 이 수젠텍이 2분기 정도 지나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치매 관련된 얘기, 국제과제 좀 끝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치매 관련된 이슈가 또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업들이 굉장히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그런 흐름들로 움직임이 바뀔 것이고, 판도라의 상자라고 똑같이 말씀드리니까 3분기랑 똑같아요. 3분기 때는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 항원시장 정확하게 잘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항원 FDA를 좀 더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1분기 실적도 더 기대가 되고 1분기에도 어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완전 흐름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종목을 좀 끌어가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1% 빠진 거 크게, 물론 기분은 좋지 않아요. 기분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라인에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좀 외국인들이 좀 자전거래도 좀 있었죠. 막판에 모가니가 좀 팔았지만 이런 애들이 좀 방해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급등할 때 치고 나갈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외국인들이 안 나가고 계속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얘네들이 계속 단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일단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환사채는 없으니까 뭐 나와도 회사에서 들고 갈 물량이라서 그게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몇 거래일 남지 않았어요. 그 기간 동안 일단은 실적을 일단은 오픈을 보고 그 다음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항원 FDA부터 제일
가깝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나오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에다가 만약에라도 그걸로 이제 물량이 또 터져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단 하나라도 발생이 된다면은 정말 분위기는 강하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왜? 얘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잘 하고 있으면서도 회사가 성장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주력으로 밀었던 그 결핵이 드디어 오픈이 되고 있는 이 시점, 굉장히 베이스를 깔아주면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면서 이 엄청 거대한 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나, 이렇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랜 기간 힘드셨고 했지만 분명 실적에 대한 그런 흐름들을 바탕으로 분명 바뀔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저는 주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마음이 이제 좀 편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더 좋은 거죠. 근데 물론 사실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면 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안 올라갈 수는 없고, 그게 이제 급하게 당일 급등하고 다음날에 차익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는 급등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다는 거. 그리고 실적이 워낙 예민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도 만약에 40억이 똑같이 나와도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일단 3분기보다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